마인크래프트는 공포 게임이다. 적어도 나는 다음 100일 동안 그것을 공포 게임으로 만들었다. 신비한 생물들, 발가락을 찾는 적들,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추적자들.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기본적인 공포 영화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고스트버스터즈와 캐스퍼 같은 영화, 친절한 유령. 하지만 나는 두려움에 맞서고 있다. 가장 무서운 100일을 맞이하면서 내 비명을 즐겨줘. 첫째 날,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으스스해 보이는지 알게 됨. 하지만 그냥 평범한 마인크래프트 일상에 집중하기로 함. 나무를 때림. 조약돌을 캐고 기본적인 스타터 장비를 만들. 도끼, 곡괭이, 칼. 지금 사용하는 세이더는 정말, 낮에는 멋짐.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짐. 지금은 화산처럼 보이는 곳으로 끌려감. 올라가는 중. 여기가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음. 사방에 마그마와 용암이 있음. 이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도움이 안 됨. 보이는 모든 음식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음식에 양털이 있기를 바람. 침대가 필요함 닭 몇 마리 찾음. 근데 그건 양이 아님. 물속에 연어 몇 마리 있었음. 물은 그림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양만 찾고 있어. 믿지 않아. 전혀 믿지 않아. 호박에 촛불이 둘러싸여 있어. 무슨 의식이야. 건드리지 않아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랬다면 정말 놀랐을 거야. 이 게임에서 이 단계에서 좀 더 돌아다니고 있어. 배고파서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싸운 동물들이 너무 적었어. 하지만 FNS가 들어있는 망가진 포탈을 얻었어. 그래서 음식을 미리 요리할 수 있었어. 근처의 소들에게 사용했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너 귀신 들렸어. 반격해 뭐. 이제 악마 소와 싸우고 있었어. 뒤로 물러서서 불이 그것을 처리하게 했어. 그게 날 정말 놀라게 했어. 소가 반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다행히 산 아래 양 몇 마리가 있었어. 밤 파티를 건너뛰기 위해 침대로 쓸 수 있었어. 하지만 한 가지 확인. 해가 지면서 난 당황했어.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벽을 파고 기지를 시작했어. 다행히 밤을 보내기엔 작은 벙커만 필요했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겁먹지 않고 확인해봐야 했어. 오오오. 그래. 조금 무섭긴 해. 그래서 동굴 기지를 조금 뒤로 옮겼어. 문 몇 개로 방어했어.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용감한 계획은 포기하고 2일째는 잠만 잤어. 어젯밤 이후로 떠날 거야. 동굴 기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서 나갈래. 음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나 이름도 필요할지도 몰라. 지금은 그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무서운 건 싫어. 처음 본 단순한 징후는 몇 마리 돼지였어. 괜찮은 음식 공급원이고 지금은 평범함이 필요해. 그래서 불태우러 갔어. 오오. 오 마이 갓. 오오오 안 돼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알겠어. 돼지를 더 이상 죽이지 않아. 그 순간 진짜로 무서웠어. 이 영상에서 점프 스퀘어를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돼지가 나를 트라우마에 빠뜨렸어. 다시는 죽이지 않을 거야. 계속 가자. 마침내 편리한 대장장이가 있는 마을을 찾았어. 다이아몬드 2개, 철, 금을 발견했어. 그리고 철 곡괭이도 정말 좋은 발견이야. 발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스폰지점이 생겼어. 글을 봤어. 히로부린 적이 있어. 두려움 없는 진정한 크래프터로서. 무시했어. 근데 두려운 건 거짓말이야. 쉬운 철 얻으려고 철 골렘 죽였어. 마을에서 나가려고 했어. 히로부린이 날 따라왔어. 사실 그와 사진 찍었어. 우정 기념으로. 채널 모두가 볼 수 있게.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친구 부분에 대해 의견이 갈렸어. 계속 약탈했어. 마을에서 책을 더 가져왔어. 그리고 망가진 포탈을 발견했어. 근데 내 절친이 길을 막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그를 피해 걸어갔어. 그러다 용기를 냈어. 내가 너를 지나가야 해. 그는 그냥 쳐다봐.
그가 뭔가 하긴 해. 그냥 그 사람이 싫어 뭔지 알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오. 무서워 무서워. 포트나이트 하고 있어. 포트나이트 하고 있어.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내가 짐승을 화나게 했어. 그리고 뭔지 알아. 이제 이 게임이 싫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가 떠난 것 같아. 그를 없앤 것 같아. 포탈을 약탈했어. 그리고 다시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함. 달리다가 동굴을 발견함. 엄청 깊은 동굴이었고 바로 뛰어들어감. 목표는 철과 석탄을 빨리 챙기고 나오는 것. 그때 좀비 소리를 들음. 그 순간. 이 비디오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감각이 바뀜. 그 좀비는 지능이 있었음. 왜냐하면 그 좀비는 나를 공격하려고 빛으로 들어오지 않았음. 피해를 피할 줄 안다는 뜻. 그게 헤로브라인보다 더 무섭다는 거.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해. 음식이 더 필요해. 왜냐면 배고프고 목숨 걸고 도망치는 중이라서. 그래서 다시 소를 태우고 죽이러 갔는데 한 녀석이 정말 날 쫓고 또 쫓고. 새로운 마을까지 계속 쫓아왔어. 여기 위로는 못 올라오겠지. 밤에 마을에서 숨어 지내기로 했어.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건 내가 킬러 광대를 보기 전까지였어. 좀비와 마을 주민이 나를 죽이려고 팀을 이루었어. 난 자러 갈 거야. 다음 날 우리는 빙의된 마을 주민을 잡았어. 마을 주민. 근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거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가 마을을 먹게 두는 대신 그를 죽였고, 그래서 습격이 시작됐어. 내 의심스러운 장비는 나를 속이지 않았어. 이 마을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니었어. 대신에 완벽한 기지 위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전리품에 대해 말하자면 익사한 사원을 발견했다. 이건 보통이 아니지만 안에는 엄청난 물건들이 있었다. 다양한 광석, 음식, 블록들, 심지어 날카로운 삼책도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익사하면서 산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바나 생물공계를 벗어난 후 완벽한 은신처를 찾았어. 큰 나무가 없는 가문비나무 생물공계.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다가오는 걸 볼 수 있는 곳. 근데 땅이 마음에 안 들었어. 여기서 오브라이언이 날 찾아냈어. 근데 공격하면 안 돼. 그의 눈을 쳐다보지만 않으면. 최고의 계획은 열린 바다로 나가서 그가 날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 젠장. 물속에서 나를 따라올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워. 그래서 시간을 내서 떠났어. 확실히 열린 바다는 무섭지 않아.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망했어. 그가 나를 사냥하고 있어. 육지에 도착했어. 내 의심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레드스톤 횃불과 메시지를 발견했어. 뭔가가 너를 쫓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임. 다행히도 여행은 나를 한 마을로 데려다줬어. 거기서 몇 개의 상자를 약탈할 수 있었어. 그리고 밤을 위한 안전한 벙커를 만들었어. 문도 강화했어. 그래서 밤에 생명체가 들어올 수 없었어.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는지 궁금했어. 히어로 브라이언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다면? 무서운 번개. 잠깐, 천둥 소리 없었는데.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제발 자. 안 돼. 안 돼.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제발 제발. 좋아. 어떻게든 밤을 넘겼어. 그리고 우리를 쫓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문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지금 좋은 선택은 마을을 떠나는 거야.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떠나는 거. 기지를 찾으려는 사냥을 계속하면서 산을 내려오다가 완벽한 언덕을 발견했어.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곳.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구멍만 빼면 완벽했어. 빨리 불을 밝혀야겠어. 그는 진짜 인생을 찾아야 해.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니 작전 기지를 세울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요리할 수 있도록 추가해.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좁은 잠자리도.
해가 지기 전에 주변의 모든 나무를 베었어. 그래서 땅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했어. 해가 질 때 언덕 꼭대기를 밝혔어. 침대를 밖에 두는 건 나쁜 생각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생활 공간을 좀 더 확장했어. 잠을 자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아직도 밤을 맞이하고 싶어. 그래서 탑에 앉았어. 믿을 만한 침대와 함께 운명을 기다리며 어떤 이유로 다시 잠을 잘 수 없어. 번개가 치고 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내 실수를 깨달았어. 흙 오두막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 밤을 보내기 위해. 나는 몰라 오오오. 여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왜 무서운 일을 해야 했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기지를 마련했으니 난 그냥 그것을 지으면 돼. 그러면 어떤 괴물도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어쨌든 우리는 가지고 있던 가문비 나무를 사용해서 집의 모서리를 표시하고 있어. 바닥을 따라 윤곽을 그리면서 자갈로 보강. 이제 이곳은 특별히 특별한 곳은 아님. 다른 기지들처럼 첫날의 실수로 메가 기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작은 집이면 충분함. 창문 배치를 마무리함. 문이 들어갈 곳과 전체적으로. 오늘의 주요 문제는 수면 부족. 또다시. 어떤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 그게 괴물이 나타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철문을 설치하기 전에. 하지만 6일째 되는 날 첫 번째 거대한 가문 비나무를 얻었어. 땅이 이미 90% 포드솔로 되어 있어서 이 나무들은 우리 기지 근처에 있어도 돼. 기지를 더 못생기게 만들지 않아. 그 다음에 지붕을 위해 자갈을 더 캐냈어. 그리고 이게 녹는 동안 창문에 쓸 모래를 구하러 가야 해. 다시 한번 미지의 세계로 떠났어. 멋진 숲에 들어갔어. 하지만 물 근처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래서 모래를 계속 찾아봐야 해. 결국 마을을 발견했어. 이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실크 터치가 있다면? 그들의 유리를 훔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결국 화산 황무지를 돌아다니다가 검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걸 깨달았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필요한 걸 찾느라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그게 바로 내 발밑에 있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해가 일찍 졌으니까 모든 게 어두워졌다. 정말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잠을 잘 수 있었다.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에 도착했다. 7일차는 방어 준비로 시작. 첫 번째는 철문. 밤의 악마를 막아주길 바람. 검은 모래를 사용해 모든 창문에 유리를 만들. 지붕을 위해 재련한 돌. 돌벽돌 장식을 원했음. 지붕의 모양을 준비하던 중. 다시 놀람. 이 녀석은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남. 아마도 적어도 나를 공격하거나 내 땅을 파괴하지 않아. 우리의 영웅 브라이언 바로 뒤에 집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 자갈 지붕을 마무리하면서 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하지만 이제 내가 보호받고 있어. 안에서 작업을 좀 하기로 했어.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고 작지만 주방 공간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상자 공간을 만들었어. 안타깝게도 내가 깨어있는 건 좀 과한 자신감이었어. 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날 겁주려고 하는 거야. 해가 뜨고 있는데 뭐가 날 겁줄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니야. 절대 너 아니야. 오 맙서사. 오 맙서사. 오 맙서사. 너 뭐야? 오 맙서사. 가. 제발 가. 알겠어. 내가 죽었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안개 속 남자가 그런 줄 몰랐어. 유리랑 철문을 통과할 수 있는 줄은 몰랐어. 그래 나한테 하나 붙었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새 창문이랑 문 계획을 세워야 했어. 우린 각 창문을 입구보다 좁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계단 틈새 때문에 앞모습이 엉망이었어. 그래서 대신 창문 없는 단단한 해결책으로 고쳤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큰 틈이 생겨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옆에 셔터를 추가하니까 보기 괜찮아졌어.
창문을 모두 바꾼 후에 집 내부 바닥을 고쳤어. 보기 좋게 만들었고 문에 관해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피스톤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대신 우리는 채굴을 할 거야. 이 비디오에서는 그냥 채굴을 할 수 없어. 사실 우리는 스트림 마인을 아래로 쭉 만들 거야.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주변에 생물들이 있어. 결국 이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야. 작은 동굴로 채굴했어. 안에 몇 개의 광물이 있었어. 하지만 머물고 싶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 지상으로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막아서 괴물이 부숴도. 괴물이 나를 잡지 못하게 했다. 뭘 좀 녹이기 시작했다. 금속을 위한 레시피를 찾았다. 철로 강화된 문. 이걸 부수는 건 불가능하다. 아침이 다가오자 안개 속 남자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사용했다. 반쯤 안전한 피난처에서 너무 오래 숨어 있었다. 이제 이 영상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나아가야 해. 이번에는 동굴 채굴을 하러 가려고 해. 동굴을 찾는 중에 이상한 용암 우물을 발견했어. 그 안에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어. 예를 들면 다크메탈, 나중에 네더라이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이는 재료. 그걸 본 후에 가장 희귀한 구조물 중 하나를 발견했어. 젠장 숲속 대저택. 어떻게 하다 보니 숲속 대저택 옆에 자리 잡게 됐어. 들어가진 않았어. 지금 토템이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이미 2방 맞았어. 하지만 좋은 동굴을 발견했어. 안에서 철을 찾았지만 미친 몹을 만났어. 내 공격을 다 받아내는 몹이었어. 알고 보니 어두운 금속을 입고 템플릿을 떨어뜨렸어. 나중에 그 어두운 금속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 왜냐하면 그건 먼 미래의 일이니까. 동굴 안으로 계속 내려감. 길을 밝히면서 내려감. 필요할지도 모르는 광석을 모두 채집함. 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 깊은 암석층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미쳐버림. 하지만 공짜 광석을 외면하지 않음. 바닥에서 다이아몬드를 포함해서 6개를 수집함. 좋은 시작이었지만 동굴에 더 있었다. 그래서 계속 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것을 봤다. 저게 뭐지? 세상에 저게 뭐지? 저게 지상에서 나를 사냥하는 것인가? 동굴에 있는 건가? 다이아몬드가 있다. 내 생명을 걸고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얻을 가치가 있는가? 그래,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내 생명의 가치가 있었다. 거기에 올라갔을 때 흰개미가 내게 나타났다. 그들을 죽이고 흰개미 다이아몬드 조각을 얻었어. 내가 찾던 건 정확히 아니었어. 적의 모든 역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구역을 정리하고 떠났어. 동굴에서 나오는 길을 막고 모험은 끝났어. 하지만 지상은 끔찍했어. 모든 종류의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아직 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가치가 없었어. 집에 돌아왔어. 이 어두운 금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했어. 이건 정말 비싸. 전체 세트를 위해 108개의 어두운 금속 조각이 필요해. 그게 다야. 그때 떠돌이 상인이 나타났어. 그는 마법의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내가 가진 5개의 에메랄드로 그걸 샀어. 그의 생명을 지키기엔 충분하지 않았어. 나머지 하루는 나무를 베고 산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채우는 데 썼어. 그래서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13일은 멋진 날이었음. 사실 하루를 많이 다루지 않아서 좋았음. 해가 떠 있는 동안 나무를 더 많이 모았음. 미래의 주민 거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흙을 더 많이 모았음.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그냥 산을 말하는 거임. 아무튼 밤이 찾아오면서 넘어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정리를 시작했어. 어떤 상자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는 게 전부였어. 괴물들이 밖에서 어슬렁거렸지만 그 누구도 나를 겁주게 하지 않았어. 밤이 되자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어.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도.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두려움에 맞섰어. 먼저 마당 일을 좀 해. 농장을 더 심고 가문 비나무를 베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광산 갱도를 다시 여는 거야. 아직 깊은 안반층에 도달하지 못했어. 다이아몬드 레벨에 도달하는 게 목표야. 시간이 좀 걸렸어. 많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도달했어.
우린 스트립 마이닝을 시작했어. 결국 다이아몬드를 찾았는데 그게 흰개미로 변했어. 진짜 별로야. 진심으로. 다이아몬드 5개 가질 수 있었는데 대신 9분의 5만 남았어. 그래서 스트립 마이닝 대신 F5키를 써서 근처 동굴을 찾아봤어. 효과가 좋았어. 바로 옆에 깊고 어두운 곳을 발견했어. 이곳은 정말 어두웠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모두 밝히기 시작했다. 오, 너 뭐야? 오, 너 뭐야? 구멍 속으로 구멍 속으로. 아니,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을 거라고 맹세해. 바보 같은 좀비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지원군이 있었어. 그건 불공평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결국 내 장비를 모두 회수했어. 도망쳤어. 자존심과 21레벨을 잃었어. 불행한 놀람 이후 17일째. 다시 나무를 자르고 있어. 결국 훈련으로 레벨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스프루스만 원하는 건 아니었어. 참나무도 필요했어. 주변 경관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를 나무를 골라서 잘라.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확신해. 밤에 악당에게 문을 열어. 방패 없이 얼마나 멍청해 보일지 잊어버려. 대신 그는 나를 죽이기 위해 형태를 취하지 않아. 그리고 그 밤, 큰 가문 비나무를 베어 내 지배력을 보여줘. 비록 새벽 12시라 할지라도. 하지만 낮이 그 활동에 훨씬 더 좋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녀석이 소환되지 않아. 그래서 18일째까지 잘 이어갔어. 철 도끼는 이제 나한테 잘 안 맞아. 이 시점에서. 하지만 이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얻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이용할 거야. 마을을 찾으려고 이상한 정글로 향했어. 한동안 찾기 힘들었지만 마침내 찾았을 때 몇몇 직업 블록을 부수고 내가 가져온 화살 제작자 블록을 놓았어. 나무 한 묶음에 에메랄드 16개는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이 모았으니 다이아몬드 도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놀래킨다. 그를 볼 때마다 놀래킨다. 그는 친구가 필요하다. 거래를 다 마친 후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침대에서 자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악령이 지키고 있었다. 그를 죽이면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내가 있는 마을을 좋아해. 그래서 그를 피해서 잠을 자야 했어. 아침에 그는 나에게 괜찮아 보였어. 물론 그는 여전히 빙의된 마을 주민이었어. 하지만 그는 나와 그의 친구들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마을에 조금 더 머물렀어. 모든 에메랄드를 사용해 무기 제작자와 거래했어. 도구 대신 다이아몬드 장비를 위해. 내 계획은 그 멋진 것들을 위한 마법 부여 테이블을 얻는 거였어. 기지로 돌아와. 동굴 탐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 광산으로 출발했어. 동굴 주민들의 영역에 다시 들어갔어. 보호를 위해 불을 밝혔어. 안에서는 기본 광물 몇 개밖에 찾지 못했어. 하지만 마지막 말 이후로 궁금해졌어. 동굴 주민들의 영역 확장이 어떻게 보일지. 댓글로 투표를 알려줘. 도메인 확장 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 검은 심연의 붕괴. 어쨌든 일반적인 동굴 탐사는 우리와 맞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줄 채광으로 돌아갔어. 터널을 사용해서 오블록 방향으로 채굴하려고 만든 터널.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바라면서 긴 여정을 마친 후 다이아몬드 12개와 흰개미 조각 4개를 얻었어. 그걸 조합하면서 드디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솔직히 그게 가치가 있었다고는 못하겠어. 다음 모험은 새 다이아몬드 도구를 마법 부여하면서 시작했어. 새로운 도구들 전부 마법 부여했어. 그리고 바로 나무를 더 많이 베는데 사용했어. 근데 다들 알다시피 난 욕심쟁이라 다이아몬드가 더 필요해. 그래서 다시 갱도 채굴로 돌아갔어.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했어. 다이아몬드가 너무 적게 나오더라. 요즘은 이런 날들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작은 깊고 어두운 생물 궁계 구멍을 발견했어. 안에서 저주받은 영혼이 무엇인지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뭔가가 줄광산을 통해 나를 따라왔어.
내 적 중 하나가 실제로 나에게 도전했어. 그래. 이게 어떤지 봐. 좋아. 광산에서 그를 막을 수 있었어. 2라운드를 위해 회복하는 동안. 그래. 뭐 할 건데? 어, 어, 도망가. 겁쟁이. 나랑 맞서봐. 아, 내가 그렇게 도망칠 줄이야. 언젠가는 내가 널 잡을 거야. 이 세상에서 충분히 고통받았어. 레벨이 꽤 있어. 잃고 싶지 않아. 오늘은 우드랜드 맨션으로 간다. 어떻게든 바로 옆에 기지를 세웠어. 그걸 이용해야 해. 들어가자마자 큰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어. 하지만 집에는 회색 호랑이 고양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건 안 돼. 더 가서 도서관에 갔어. 거기서 마법 부여 테이블을 위해 책을 모았어. 그 후에 소환사를 찾아서 첫 번째 토템을 얻었어. 하지만 그가 내 위치에 작은 군대를 소환하기 전이었어. 다행히 저택에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내 기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어. 지나간 생물 군계는 매우 황량했어. 최소한 사막 같은 곳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 베수비오가 있었어. 모험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 밤이 되어서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어려웠어. 하지만 어두운 금속 조각을 더 많이 얻을수록 좋아. 그러나 밤새도록 용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래 마을 주민을 위해 더 많은 거래를 준비함. 본능이 발동할 때까지. 오 뭐야 오 안 돼. 오 안 돼. 오 그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음.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막음. 밤에 악마가 나타나자마자. 다행히도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내 집을 태움. 이 나쁜 놈. 26일째는 나무를 더 베는 것으로 시작함. 하지만 이건 주민 거래를 위한 게 아니야. 이번에는 또 다른 건축을 계획 중이야. 우리 벙커의 시작이 될 거야. 벙커의 매력은 겉에서 보면 아주 작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오두막은 꽤 작아야 해. 나는 가문비나무, 참나무, 그리고 돌을 사용해. 농장 뒤쪽에 창고를 기본적으로 만들었어. 겉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곳은 정말 작아.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클 거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을 때 외부 부분을 완성하고 나서 작은 달이 나타났어. 평소처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점프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중력이 변했어. 하지만 덧문을 추가하는 건 막지 못했어. 그리고 오두막 주변에 횃불 같은 장식도 추가했어. 그 부분이 끝난 후 우리는 바닥을 파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그래서 한 15블록 정도 파내려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안개 속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스폰되었다. 그가 스폰되고 있다. 아니. 안 돼, 안 돼. 오, 그는 바로 저기 있다. 오. 뛸 수 없어, 뛸 수 없어. 들여보내 안 돼. 사다리 올라가게 해줘. 알았어.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지금 뭐 할 거야? 데미지가 엄청나다. 데미지가 엄청나다 세상에. 좋아. 안 돼. 아니야. 내가 말했어. 너는 사과해야 한다고. 세상에. 그 싸움이 스트레스였지만. 토템을 썼어. 가장 최악인 건 안전하게 점프할 수 없었다는 거야. 바보 같은 작은 달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 이제 그가 없어졌으니 다시 오두막을 채굴할 수 있었어. 남은 하루 동안 27일째도 비슷했고 꽤 지루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계단을 완성한 후 벙커 레이아웃 작업을 시작했다. 터널이 어디로 갈지 정했다. 분리하면서 메인 침실 구역과 상자 구역을 나눴다.
마을 주민 구역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랬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작업을 했다. 이것이 큰 작업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8일 아침의 첫 번째 일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불타는 나무 농장을 해결하는 거였어. 놀랍지도 않게 안개 속 남자가 나한테 작은 선물을 남겼어. 내 유일한 수익을 태우려고 하면서 그걸 처리한 후 나는 다시 벙커로 내려갔어. 그리고 작은 침실 작업을 시작했어.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간을 잘라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았어. 지금은 그냥 벽에 있는 구멍일 뿐이야. 그 다음에 이 구역으로 이동했어. 여기에 마법 부여 테이블을 놓을 거야. 그리고 그걸 채굴했어. 또한 우리의 상자가 놓일 위치를 정했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망 터널을 위한 또 다른 구역을 채굴했어. 산을 가로질러 2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언덕 양쪽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목표는 모든 벽을 돌 혼합물로 바꾸는 거야. 조약돌과 석재 벽돌. 시간 좀 걸리겠네. 시간 얘기하니까 마을 주민들이랑 거래한 지 꽤 됐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통나무 팔더미를 가지고 갔어. 거기로 다시 돌아갔어. 내 힘든 노력 다 거래해도 기본적인 에메랄드 2더미 얻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그걸로 도구 제작자를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서 추가 갑옷과 도구가 필요함. 특히 내가 맡은 모든 프로젝트를 위해서 60개의 에메랄드를 사용해서 새 도끼와 삽을 얻음. 그러나 에메랄드가 다 떨어짐.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던 에메랄드. 그래서 마스터까지 올릴 수 없었음. 하지만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마을에서 나무를 가져오기로 결심함. 그 나무로 더 많은 에메랄드를 교환하기로 함. 그리고 그 에메랄드를 거래해서 도구 제작자를 숙련시키고 그 다음 곡괭이를 얻는다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지로 돌아와서 농장을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삽을 사용해서 벙커의 터널을 정리했다 맞아. 그 모든 목표가 삽을 위한 거였어. 다이아몬드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터널을 정리하는 건 꽤 큰 일이야. 특히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할 때 녹는 재료가 드는 돌로. 참고로 석탄을 사용해야 하고 녹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곳이 완성되면 멋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바리케이드 방법을 생각해냈어. 철창으로 계단 입구를 막는 거야. 여기서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게 하고 싶어. 32일과 33일 벽과 바닥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 벙커에서 말이야. 충격적이지. 어쨌든 여전히 엄청난 작업이야. 돌 작업을 거의 다 끝낸 후에 문득 생각했어. 왜 내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지? 그리고 공간을 더 확장해보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가능성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는 몰랐어. 내가 정말 마을 주민들을 원했는지 말이야.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감옥이 딱 맞는 장소라고 생각했지. 여기에 철창을 설치했어. 맞아.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거야. 그냥 감옥 안에 있을 거야. 사실 그들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을 거야. 그걸 진행하면서 모든 걸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을 짰어. 우리가 만든 이 안전 벙커 안에서 김복도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여기가 안전 벙커가 될 거니까. 안전 벙커에서 우리가 슬라임을 얻는 순간 3x3 문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 복도를 달릴 수 있게 문을 닫고 안개 속 남자에게 다시는 쫓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벙커 안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나니 꾸밀 시간이 생긴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했음. 그냥 여러 개의 화로, 훈연기, 고온 화로, 작업대, 필요한 건 다 있음. 그리고 나머지 공간도 꾸며야 했음. 아, 그건 하기 싫음. 그건 일처럼 들림. 하지만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 마을 주민들을 옮기기 시작함. 끝까지 옮김. 정글 마을에서 새로운 연옥으로 이동. 남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옮기는 일. 단순히 블록 몇 개를 놓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 특히 그들 중 몇 명이 나를 무시하고 중간에 멋대로 행동했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동안 나는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 지하실로 내려갔다. 저장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4개의 상자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100일 동안. 그래서 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자를 옆으로 놓았다. 마을 사람들로 돌아가서 천천히 그들을 모두 숨은 곳에서 끌어냈다. 그들을 산 위로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새 집으로 데려갔다. 하수구 배수구를 지나가고 있어. 새 집에 들어가 줘. 그리고 내가 아마 12개 중에서 4개 정도만 가져왔다는 사실도 알아둬. 여기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해돼. 봐. 움직일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이게 그들의 삶이야. 이게 전부야. 다른 애는 갑옷을 벽 안에 넣어놨어. 이 사람 봐. 이제 벽 속에 있어. 불쌍한 사람. 36부터 38까지는 좀 실망스러워. 우리가 주민을 번식시켜야 하는데 양털도 없고 침대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내가 찾은 해결책은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 마을을 찾아서 침대를 훔치는 거. 근데 내가 달려간 방향은 바로 사막이었어. 나도 이 생각 과정이 뭔지 모르겠어. 시간이 좀 걸렸어. 결국 사막 마을을 찾았어. 좋아. 왜냐하면 거기서 침대랑 밀을 다 훔쳤거든. 번식 과정에 필요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서 침대랑 사람을 찾으려는 내 원래 생각은 좋은 생각 아니었어. 근데 마을에서 낙타를 봤어. 낙타가 있다는 건 멋져. 난 낙타 좋아해. 근데 이상하게도 낙타를 안 써. 그냥 이유 없이. 철 골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헤로브라인이 얼마나 철 골렘과 싸우기 힘들까? 난 부정적인 난이도라고 생각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돌아오는 길은 좋았어. 놀랍게도 여전히 사막이야.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마을 주민들을 번식시킬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의 플래처 중 한 명을 새 집으로 옮겼어. 우리말로 하면 새장 밖에 있지만 결국 또 다른 새장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다른 새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 지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단지 여길 떠날 수 없다는 사실만 빼면 더 나은 갑옷을 연구하는데도 시간을 좀 썼어. 그리고 그걸 얻는 방법도 아직도 어두운 금속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몬스터 가죽이 필요해. 그걸 어떻게 얻는지 몰랐어. 그래서 겁먹을 때까지 나무를 다시 베기 시작했어. 그리고 개를 봤다. 죽이고 괴물 가죽을 얻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빨리 해결했다. 밤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랜덤으로 어두운 금속을 가지고 나타나는 좀비들. 그리고 개들 내가 개를 사냥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다음 며칠 동안 밖이 이상하게 밝게 느껴졌다. 하지만 계속 밀고 나갔다. 나무를 더 베러 갔어. 동물들을 위한 작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침대가 없다는 사실 알지? 양을 여기로 데려오면 그 문제는 없을 거야. 하지만 닭을 데려오면 씨앗을 던질 수 있어. 음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을 위한 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꽤 기본적인 거 알지? 전나무와 참나무 외곽에 괜찮은 지붕. 그리고 모닥불을 사용하려고 했어. 근데 솔직히 밖에 밝기가 정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게 뭔가 게임 자체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쉐이더로 가봤어. 그리고 쉐이더의 모든 옵션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어. 1시간 동안 모든 걸 다 확인했어. 조명이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했어. 그림자였다면 뭔지 알았을 거야. 그건 계절 때문이었어. 계절을 없애니까 모든 게 다시 초록으로 변했어. 산이 아름다웠어. 모든 게 덜 으스스했어. 불평하는 건 아니야. 괜히 겁먹었어. 그 작은 소동 이후로 장소가 멋져 보였어. 펜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 우리 기지 주변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 괜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 우리 산에 있는 작은 집, 우릴 사냥하는 것들이 있다 해도. 하지만 불행히도 밤이 찾아왔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 초승달이 떴어. 정말 높이 뛰고 있어. 가끔은 하늘로 떠오르기도 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 소름 끼치는 남자가 밖에 나타났어. 그리고 다행히 이 달로 꽤 쉽게 도망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 그게 좀 멍청해서 들어오지 못했나 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우리의 닭이 필요해. 내가 사냥할 첫 번째 동물. 어떤 이유로 밤에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안개 속의 남자가 다시 돌아왔어. 2라운드로 돌아왔어. 다시 왔어. 피할 수 있어. 우리는 피할 수 있어. 우리는 피할 수 있어. 지금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이 달이 나를 정말 높이 뛰게 만들지 않았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큰 달 나를 구해줘. 날아가 날아가. 동굴에 떨어졌어. 아, 아. 제발. 제발. 나 좀 구해줘 제발 제발. 용암이 영향을 안 주네. 그건 좋지 않네. 살아남았어. 이제 낮이 됐고 다행히. 여기 상황이 조금 조용해졌어. 오브라이언이 돌아왔어. 그리고 아직도 닭을 이끌고 있어. 우리로 데려가려고. 그들이 들어오면 깃털을 얻을 확실한 방법이 생겨. 근데 난 깃털이 필요 없고 이걸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밤 습격에서 얻은 게 있어. 어릿광대에게서 취하게 하는 음료를 얻어서 마셨어. 오 그래 지금 기분 좋아 어쨌든. 맞아 이건 진지한 비디오야. 난 무서워해야 해. 그래서 내가 살아남게 해줄 것들로 돌아가. 마을 사람을 방에서 꺼냈어. 그리고 그를 다시 굴리기로 했어. 하지만 그는 앞에 있는 것 빼고 다른 모든 직업 블록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앞에 있는 것 빼고 다른 모든 직업 블록을 원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40 에메랄드로 날카로운 오책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었을까? 아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갔다. 책장 거래로 내구성 3을 얻을 때까지? 그게 좋은 이유는 그걸로 마법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날 허락하지 않아 43일째. 막대기를 에메랄드로 교환하며 시작. 하지만 에메랄드가 유일한 목표는 아님. 마법 레벨도 얻고 있음. 그걸로 곡괭이와 도끼의 마법 부여. 효율 4. 내구성 3. 꽤 괜찮음. 하지만 더 많은 레벨이 있음. 그래서 다리의 보호 4. 내구성 3 부여. 멋짐. 그리고 헬멧의 보호 3. 내구성 3 부여. 내 가슴 갑옷의 프로페 3과 언브레이킹 3. 그리고 레벨이 다 떨어짐. 아쉽게도 내 부츠는 어둠 속에 남겨짐.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 동물 우리를 계속 채우는 것. 닭은 있지만 아직 양이 필요함. 그래서 밖으로 나가 찾아야 했음. 그래도 좋은 건 내 친구 히로브라인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음. 나를 문자 그대로 흔들고 있음. 그가 내 머리를 흔들었어. 그런 점프 스퀘어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 다시 그러지 마.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 부츠에 프로 3을 인챈트했어. 내구성 3. 깊이 탐험가 3. 꽤 좋은 하루였어. 히로 브라이언 사건 빼고 지금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마을 주민들 말고는 생존에만 집중했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기지를 계속 확장하는 거야. 벙커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것 중 하나는 광산 통로였는데 이제는 없어. 그래서 하나 만들기로 했어. 옛 광산과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괜찮을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건 3X3 구역을 채굴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게 목표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끝내주는 시간이 걸려. 모든 걸 채굴하는데 시간이 걸려.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엄청 걸려. 효율 4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있어. 근데 5칸 정도 파고 들어가면 엄청 어두워지고 계단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난 스프루스를 써. 보기 좋으니까? 근데 진짜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내내 이 일을 하면서 심지어 딥슬레이트에도 도달하지 못했어. 상황이 진짜 안 좋았어. 게다가 남는 스프루스 나무를 전부 계단 만드는 데 썼어.
누가 계단이 필요해? 난 계단 필요 없어. 지금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거야? 47일째 나는 하루를 시작할 아이디어를 떠올림. 마을 주민 거래를 다시 굴리려고 했지만 그중 하나가 나에게 악해짐. 그래서 그를 죽여야 했음. 그리고 습격이 발생함.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했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음. 왜냐하면 나는 벙커에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나와 협력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알잖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습격 표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 하루를 그냥 낭비한 셈이야. 에메랄드 18개로 마을 사람에게 수선책을 교환하는 데 성공했어. 그런데도 습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야. 정말 짜증났어. 그래서 결국 싸우기로 결심했어. 각 단계는 꽤 쉬웠어.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았어. 몇 번 맞긴 했지만 약탈자가 있었어. 하지만 이 큰 덩어리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이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습격 후에 마을의 영웅 칭호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더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그리고 레벨을 더 쌓은 후에 날카로움 3과 약탈 2가 있는 검을 마법 부여했어. 끔찍하지만 나쁘지 않아. 하지만 레벨을 좀 더 올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활잡이들과 계속 거래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을 영구적인 감방에 더 넣기로 했어. 행운을 빌어 재미있게 놀아. 더 이상 마법 부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노치의 축복검을 얻었어. 그게 뭘 하는지 잘 몰랐어. 그게 자체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걸 읽기 전까지는. 지금은 날카로움이 없어. 하지만 날카로움과 결합하면 더 나은. 저주받은 존재들에게도 효과적인 더 좋은 검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너무 싸서 다시 나무를 베러 갔어. 싼 에메랄드 거래를 위해. 탐욕스러워서. 포춘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도 마법을 부여했어. 그리고 내 주민들을 다시 작업하기 시작했어. 선명도를 얻으려고 노력하다. 지난번에 낮춘 게 실수였던 것 같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마을 영웅 효과가 남아있을 때 다시 나무 작업을 더 하러 올라갔다. 거래를 더 진행하려고. 결국 그 시간 동안 검을 합치지 못했다. 나초 때문인 것 같다. 축복과 날카로움은 함께 작용하지 않음. 정말 원하지만. 또 다른 불행한 일은 한 마을 사람이 다시 빙이 되기로 결정한 것. 누가 이 짓을 하는지 아직도 모름. 히어로 라이언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또 다른 습격이 시작된 것. 그래서 다시 해야 함. 또 다른 습격을 죽이려는 시도 2라운드. 여전히 이 녀석들을 처리하기 쉬워서 정말 고마워. 근데 중간쯤에 랜덤 약탈자 중 한 명이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나를 피하려고 했는지 동굴을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지루해져서 다시 찾으러 가지 않기로 했어. 한때는 그가 나무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이디어를 줬어. 다시 나무를 베러 가자. 왜냐하면 아직도 가지고 있어. 지난번 마을의 영웅. 하지만 나무를 아무리 베어도 화면 상단의 공격 태그가 사라지지 않았어. 이제쯤이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그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 매우 랜덤한 곳에서 그를 찾았어. 매우 깊고 매우 좁은 구멍. 왜 여기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나는 다시 싸워서 다행이다. 이건 꽤 쉽다. 약탈자들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 영웅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부서진 농장 때문에 정말 속상했다. 너희들 내 농작물을 짓밟아야 했냐. 하지만 충격적으로 내 욕심을 이용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베어낸 나무들을 모두 거래한다. 이 녹색 보석들을 얻는 것은 훌륭한 순환이다. 녹색 보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멍에 몇 명 더 필요하다. 그래서 플래처를 잡아서 그의 영원한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똑같이 사서에게도 했다. 다시 굴려야 한다. 하지만 그 후에 고민했다. 에메랄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53개의 블록을 만들었다. 그래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또 샀을지도 몰라. 장비에 추가하려고 수선책을 많이? 최대치가 아니지만 아직 최대치가 아냐. 진짜 필요한 건 프로텍션 4.
잠시 후에 그걸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막대 거래를 해야 해. 마을 영웅이 있으니까. 좀 더 이익을 얻은 후 제롤링을 시작했는데 항상 재미있는 과정이지. 하지만 결국 풀아프사를 얻었어. 그리고 시작했어. 그 책들을 내 수선책들과 결합하기. 이번에는 내 구성은 필요 없으니까. 이상하게도 마법 부여 운이 정말 좋았어. 근데 결합 과정이 레벨을 너무 많이 소모할 거야. 지금 당장은 그 레벨이 없어. 그래서 내 목표를 돕기 위해 막대기 거래로 다시 돌아갔어. 레벨을 더 얻으려고. 이제는 초록색 보석에 집중하지도 않아. 나는 초록색 입자에 집중하고 있어. 그들이 뿜어내는 걸 기다려. 이 과정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레벨을 충분히 올린 후 내 책 중 하나를 결합해서 효율 5를 얻었어. 내구성 3, 행운 3, 수선 곡괭이. 내 도구 하나를 최고로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 하지만 나무를 더 베는데 시간을 더 썼어. 우리가 아직 마을의 영웅 상태니까 정말 집중해야 해. 이 세계가 이상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대해 소름 끼치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가문 비나무를 베는 것에 만족함.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자면 내 땅에 H가 생김. 헤로브라인 H 같은 것. 그가 자신의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음. 이 100일 동안. 근데 H를 놓는데 50일 걸림. 그래서 그냥 없애기로 함. 그리고 은어가 나타났고. 맞음. 그거 봤지? 지금 아무데나 TP 됐어. 그가 나한테 그런 장난을 칠 줄 몰랐어. 다행히도. 우린 여전히 우드랜드 맨션 옆에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원래 목적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정말 나를 방해했어. 그가 나를 1000블록 떨어진 곳으로 텔레포트 시킨 게 믿기지 않아. 브라이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스토커 같아. 잠깐, 이게 친구가 되려는 신호인가? 기지로 돌아와서 마지막 마을 주민들을 추가했어. 전에 만든 갑판대에.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다시 굴리고 있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내가 아직도 예리함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깃털 낙하를 찾고 있어. 그게 훨씬 좋아. 그게 아마 가장 과소평가된 마법. 어떤 보호보다 깃털 낙하 살을 선택할 것. 일주일 내내 4개의 장비 조각.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장비로 생각해봤어. 오늘 밤을 갈고 닦는 좋은 날. 어두운 금속을 찾거나 안개 속의 남자와 싸우기. 뭘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장비는 확정됐어. 그래서 밤을 맞서야 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난 몹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스폰되지 않았어. 밤이 시작될 때의 텍스트를 보니 하얀 달머리가 스폰된 게 내 삶을 더 쉽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나를 좀 방해했어. 왜냐하면 이번 한 번은 내가 진짜 싸우고 싶었거든. 근데 하얀 다른 나쁜 몬스터가 스폰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 이건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어. 레이드 동안 정말 멋졌어.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하나 있어. 저택이라서 그쪽으로 갔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러 갔는데 예상대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싸우기 꽤 쉬웠어. 소환사들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됐어. 그래도 토템을 더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 모험심이 정말 느껴지기 시작했어. 밤이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우리 기지 근처에 뭐가 있는지 둘러볼 거야. 떠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들을 봤어. 난파선인 줄 알았어. 하지만 왜 수영해서 가지 않겠어? 이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야. 하지만 난파선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왔어. 그런 다음 우리가 봤던 또 다른 침몰한 사원을 찾았어. 사실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철, 금, 폭죽 같은 걸 얻었어. 금으로 도금된 갑옷과 책을 위한 무도회. 좋았지만 이미 마을 주민이 있었어. 그러다 다른 마을에 들어섰어. 기본적으로 원래 마을 주민을 얻었던 곳의 반대편에 마을 주민들이 있었어. 운이 좋았어. 왜냐면 내가 그들을 훔쳤을 테니까. 히어로 브라이언이 나를 쫓아왔어. 네 아니? 그가 여기 글자를 또 적었어. 히어로 지금 스스로 철자를 맞추고 있어. 근데 연료가 다 떨어졌어. 내가 결정했어. 랜덤 텔레포트로 날 보내는 게 어떨까 하고. 놀랍게도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 근데 내가 원래 있던 바로 그 자리야. 그래서 모험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어.
왜냐면 나를 원래 있던 곳으로만 텔레포트 시켰으니까. 근데 갑자기 기억났어. 내가 아직 네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직 생각조차 안 해봤어.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OBB를 좀 가져왔어. 조금 더 가져왔어. 완벽한 디자인이 있었거든. 기지에 쓰고 싶었던 디자인. 집에 와서 그걸 배치했어. 이제 네더로 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지금 바로 하려는 거야. 57일째와 58일째.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자마자 포탈 바로 위에서 용암이 떨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 대신 가장 멋진 건 요새였어. 우리 포탈 바로 옆에 있었던 요새. 운이 얼마나 좋았는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모든 게 날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반격했어. 블레이즈를 잡고 요새를 약탈했어. 네더와트, 소울샌드도 모으고 철과 다이아몬드도 얻었어. 여기서 얻은 전리품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네더에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함께 네더에 다양한 몹들이 있다는 사실과 확인하고 싶어. 모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어. 계속 진행할 거야. 여기서 바스톤을 찾았어. 하지만 약탈을 잘 못해. 보물 바스티온만 알아. 그래서 금 트로피 바스티온은 처음이야. 그래도 금 트로피를 훔쳤어. 방황하다가 작은 악마 같은 것을 찾았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색소를 찾았어. 이건 좋아. 왜냐면 그들과 거래를 시작하고 싶었거든. 언젠가는 엔드로 가서 드래곤과 싸워야 해. 그래도 히로브라인보다는 쉬운 보스야. 하지만 가야 하잖아. 그래서 조금 기다린 후에 아마 필요 없을 잡동사니를 얻었어. 하지만 진주 몇 개는 얻었어. 그리고 이전에 처치한 몬스터들로부터 블레이즈 로드를 얻었어. 이제 여기서 나갈 시간이야.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아직 다크 메탈이 필요하거든. 네더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 며칠 동안 손도 대지 않은 프로젝트 하나. 광산 갱도. 사실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야. 아직도 다이아몬드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랜턴을 더 가져왔어. 그리고 공포의 동굴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래, 맞아. 우리가 진짜 깊은 안반을 찾았어. 근데 내가 원했던 깊은 안반은 아니었어. 내 바로 아래에 있는 건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크고 무서운 동굴일 거야. 그리고 그게 내 기지 바로 아래에 있었어. 그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 근데 광산이 좀 무서운 건 사실이라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우리를 가두려고 해. 동굴에서 올라와서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 나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싸울 생각이었어. 희망적으로 말이야. 다시 흰 달이 뜨면 타이밍이 완벽할 거야.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좋겠지. 우리는 다시 밤에 싸울 생각이야. 문을 나서서 평원생물 궁계로 향함. 우리 기지 바로 옆에 있는 곳. 다행히 거기에 짐승이 있었음. 아마도 웨어비스트.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대한 개였음. 싸우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끔찍했음. 마치 평범한 개를 죽이는 소리 같았음. 이건 개가 아니지만 다행히 너무 무섭진 않았음. 단지 공격을 많이 버텼음. 그러다 유령들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 했음. 그 사람한테 맞은 후 내가 저주받은 것 같아. 개가 나한테 저주를 건 것 같아. 내가 그 개를 죽였으니까 말이 돼. 오, 저기 보여. 저기 보여. 오오, 도와줬어. 세상에 진짜 멋진 녀석이야. 내 목숨을 구했어. 정말 좋은 사람. 크리퍼 도와줘서 고마워. 히로브라인이 자기 개를 나한테 보낸 것 같아. 그리고 그 개가 도와줬어. 난 그 싸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겠어. 근데 꽤 멋졌어. 61일째 되는 날, 그날 밤에 몬스터 가죽을 엄청 많이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 좋은 일이야. 왜냐면 그걸로 어두운 금속을 만들 거니까. 근데 나한테 있는 대장장이 템플릿이 정말 만들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갑옷을 만드는 건 목표가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아니, 안 돼. 근데 오늘은 밖에 비가 오더라. 좀 조사해보고 결정했어. 알지? 오늘 나무를 좀 베기로 했어.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낮에 라이언의 개가 나타났어. 그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내려와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내 힙박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넌 이상하고 기괴한 사람이야.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공격을 정확한 지점에 집중해야 해. 어디가 정확한 지점인지 모르겠어. 너를 맞출 수 없어. 이걸 절대 죽일 수 없어. 히트박스가 엉망이야. 하지만 또 다른 녀석이 나한테서 도망갔어. 이해가 안 돼. 겁을 먹어.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냥 순간이동해. 또 저 녀석은 히트박스가 엉망이야. 누군가 저 히트박스를 고쳐야 해. 저건 끔찍해. 하지만 이것도 나에게 깨닫게 해줬어. 그가 낮 동안에 스폰될 수 있다면 내 물건의 절반을 옮겨야 해. 사실 벙커에 있지 않아. 전체 벙커를 만들었어.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잊었어.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옮길 거야. 우리 집에서 벙커로. 편집 과정을 통해 너한테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여. 상자에서 모든 걸 꺼내서 다 아래층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정리해야 해. 꽤 시간이 걸리고 있어. 정리했어. 나무나 돌이나 몹드롭 같은 것들. 혹은 이 모드팩에서 계속 얻는 랜덤한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결국엔 완전히 새로 만든 벙커로 이사했어. 근데 40일 동안 새롭지 않았던 벙커. 우리 기지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피하려고 했던 거대한 동굴이 아직 있어. 그래도 그걸 해결할 거야. 왜냐면 내려가서 다 밝혀버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니까. 그래서 손에 횃불을 들고 으스스한 계단을 내려갔어. 그리고 재료를 채굴하기 위해 내려가기 시작했어.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어. 여기 아래에 몇몇 몹들이 있긴 했지. 하지만 횃불을 놓으니 정말로 몹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필요한 기본적인 광물들을 몇 개 얻을 수 있었어. 석탄이나 철, 금 같은 것들. 하지만 탐험 중 한순간에 픽셀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았어. 알지? 이상한 작은 눈 같은 것들. 한번 클릭해봤는데 뭐야 이게? 저게 뭐야? 아니야. 뭐야, 너 사탄이야. 하지만 용기를 내고 다시 내려갔어. 다행히도 운이 나를 구해줬어. 그가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채굴을 시작했어. 다행히도 이 동굴에서 채굴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소브레로를 쓴 해골을 봤거든. 아니, 농담 아니야. 잘 지켜봐. 저기 있다. 솜브레로 쓴 해골. 귀엽지 않아. 근데 죽었어. 다행히도 동굴을 꽤 많이 밝혀놨어.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 이게 2층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동굴 주민을 만났어. 그 녀석은 달과 합쳐지니까 모든 게 버벅거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 버벅거림이 좋은 건 아니었어. 저것이 나를 영원히 쫓아왔어. 동굴에서 나와서 다행이야. 마비된 악마들과 계속 싸우고 있었어. 여기 있는 동안 나는 사라졌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무 농장으로 갈 거야. 나무를 수확할 때가 좋았어. 왜인지 모르겠어. 땅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건 멍청한 짓이었어. 멋진 가문비나무 알지? 이게 바로 영상이 되어야 해. 그냥 내가 거대한 가문비나무를 즐기는 모습. 가문비나무를 정말 좋아해서 너무 많이? 하지만 내가 잊어버린 한 가지는 다시 굴리는 것. 작은 우리에 넣은 주민들을. 그래서 샤프5를 얻을 때까지 계속했어. 그걸 다이아몬드 도끼에 사용했어. 내가 선호하는 무기야. 내가 모든 클릭을 놓친다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야. 그날을 막대 거래로 마무리했어. 65일째 되는 날 끔찍한 선택을 했어. 두려움과 관련된 선택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 그날을 막대 거래로 시작했어. 그리고 나무를 베었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지. 그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확인했어.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것 마법을 위한 레벨을 얻었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결합하고 싶었어. 그리고 아주 잘 됐어.
왜냐면 발화와 휩쓸기 효과를 얻었거든. 근데 결합하는 데 30레벨이 필요했어. 그래서 레벨이 더 필요했어. 근데 멍청하게도 활도 정말 갖고 싶었어. 근데 내 생각은 모험을 나가면? 활을 쓰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 히로브라인의 개를 상대할 때 말이야. 근데 활에 끔찍한 마법 부여가 있으면 내 운이 정말 나빴다고 믿어. 그리고 활을 추구하는 것을 멈춰. 다음날 나는 레벨을 더 올리기로 결심했어. 더 많은 나무를 베면서,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나무가 필요했어. 그건 항상 좋은 일이야. 우리는 여기서 살림 벌채를 믿으니까. 나는 인증된 벌목꾼이니까.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 내가 하루 종일 안전했다는 사실은 개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개가 내 대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거든. 가장 무서운 몹 중 하나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 가능한 한음. 괜찮아. 커뮤니티 탭에 올렸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생각했어. 내가 이 영상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시 한번. 검과 활 관련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내가 정말 좋은 활 2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위해 23레벨이 필요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30레벨. 그래서 총 53레벨이 필요해. 53. 더 많은 활 제조자가 필요하겠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게 기뻐. 나무들이 정말 좋았어. 그리고 그들은 영상 내내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신 내가 네더로 갔다. 왜냐하면 쉬운 석영채굴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석영채굴은 나를 쳐다보는 것만큼 지루하다. 나무를 채굴하지 않는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나무 채굴은 최고다. 내가 나무 채굴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해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지루하다 알겠지? 좋아 그래. 그래서 나는 석영을 채굴하고 있었어. 내 화면에 석영 조각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래. 여전히 거기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내 활을 합쳐서 파워 5펀치 2 내구성 3 화염을 얻었어. 왜 내구성 3이 2번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내구성 6이었을 거야. 하지만 수리도 해서 꽤 괜찮은 활이었어. 빨간색과 흰색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나무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무를 더 캤어. 막대기로 레벨을 교환했어. 그리고 69일째에 레벨 22에 도달했어. 좋지만 칼을 위해서는 여전히 30이 필요해. 더 빨리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이 죽음의 토템 같은 새로운 것을 찾아봤어.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래.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 다시 죽고 싶지 않아. 뭐 3번째인가. 3번이라면 안 좋겠지만 2번이었으면 좋겠어. 3번이었다면 나쁘겠지만 어쨌든 죽음의 토템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인벤토리에 넣어두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토템처럼 착용해야 할지도 몰라. 잘 모르겠지만 해골이라서 멋있어 보이긴 해. 70일째. 이제 검의 이야기를 끝내자. 좋아 나무는 효과가 없어. 인정의 최고의 레벨을 주지 않아. 그래서 다시 네더에서 석영을 채굴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번에 집에 왔을 때 동굴에 있었어. 그래서 네더에서 포탈을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야 했어. 작동하려면 수학을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정말 높은 곳에 있어. 그때 내 검을 합쳤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조합을 위해 레벨 5가 하나 더 필요했거든. 수리. 나무로는 쉬웠어. 그래서 나무들이 진짜 도움이 됐어. 그리고 궁극의 검을 얻었어. 곡괭이, 도끼, 활도. 왜 2번 말했는지 모르겠어. 활을 까먹었어서 그래. 우리가 저걸 만들었다니 믿을 수 없어. 71일에서 72일 동안 우리는 모험 중이야. 이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 죽더라도 멋진 전리품을 찾아야 해. 밖에 나가서 처음 발견한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구덩이야. 이 샤프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내야겠지. 이곳은 엄청나게 어두웠어. 너무 어두워서 깊은 어둠을 발견했어.
내 이곳이 나를 최악의 장소로 이끌었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 안으로 이상한 파란색, 빛나는 블록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끈적한 물질을 주었어. 그리고 헤로브린이 나타났어. 상자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었어.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끝났어. 이건 정말 별로였어. 계속 모험을 이어가다가 새로운 생물 공개를 발견했어. 알지? 사막이 아닌 곳들. 다행이다. 근데 멋진 타워를 발견했어. 저 멀리서 보였어. 날씨가 견고했던 것 같아. 번개가 바로 앞에서 쳤거든. 안으로 들어가니 음식이 담긴 통들이 있었어. 그리고 약탈자 전초기지의 기본 전리품도 있었어. 근데 지하에는 나가 여기에 갇혀 있었어.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했어. 그리고 카페 투어로 입구를 막았어. 나를 보호하려고. 안개 속 남자에게서. 히로브라인에게는 카페 투어를 통과 못해. 그게 내 생각이었어. 하지만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 사냥을 시작했어. 물속에서 피라냐를 발견했어. 그들이 있는 줄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예전에 바다에서 수영한 적이 없었을 거야. 이 영상에서 밤에 발견한 다른 것들은 꽤 무서웠어. 하지만 재료를 얻기 위해서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해. 미래에 필요한 것들, 어두운 금속 병사 같은 것들. 어느 순간에 크리퍼가 2개로 복제된 것을 봤어. 아니? 그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모험에서 가장 나쁜 부분은 이상한 마른 키 큰 거주자 같은 것.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세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음. 그의 능력은 세상을 지연시키는 것임. 그와 접촉할 때마다 내가 지연되기 시작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임. 지금 나는 재미를 위해 밖에 나간 게 아님. 늪을 찾고 있음. 왜냐하면 슬라임 볼이 필요함. 이 비디오의 아주 초반에 말했듯이 이중 안전 벙커를 만들고 싶음. 지금 벙커가 있고 꽤 안전함. 하지만 우리는 모든 입구를 철창으로 막아놨어.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벙커 안에 안전 벙커를 만들고 싶어. 3x3 문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려면? 알잖아. 슬라임 피스톤이 필요한데 슬라임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냥하러 나온 거야. 결국 하나 찾긴 했는데 슬라임은 못 봤어. 거미 동굴은 찾았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나쁜 생각. 늪지대 집을 받고 너도 받겠지. 당연히 확인하러 가야지. 안에는 해골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죽은 남자가 있는 던전을 발견했어. 그리고 칼을 든 유령 같은 남자들도 있었어. 그들은 부패한 존재들 같아 보여. 그리고 이 집을 점령하고 모두를 죽인 것 같아. 안에 근데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어. 스포너를 부술 수 있었어. 그리고 화약과 황금 사과를 얻었어. 그리고 우리 장에 갇힌 주민들을 찾았어. 여러분이 맞는 자리에 있어서 기뻐. 그리고 위층에서 소름 끼치는 로브를 입은 남자들을 찾았어. 근데 그들이 지키고 있던 상자는 전혀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 어쨌든 뒷마당에서 무덤을 캐고 있었어. 그게 걔를 자극했어.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서 아직도 여기 있다는 걸 상기시켰거든.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 이번엔 물속에서 그와 싸웠어.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그가 유리했어.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어. 왜냐하면 물속에 있고 그가 나보다 더 빨랐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에게 꽤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떠났어.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를 정말 낮은 체력까지 만들었을 때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는 그냥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안개 속 남자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가정할게. 알겠어. 그리고 그냥 놔둘게. 하지만 늪지대에서 여전히 슬라임을 찾고 있었는데 악몽의 발톱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 알지? 나를 따라오는 눈들. 지금까지는 이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죽이기는 꽤 쉬웠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얘의 특징은 내가 때리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꽤 빨리 때렸고 발톱을 얻었어. 그건 좋았어. 그리고 처음으로 슬라임을 봤어. 비록 하나였지만. 그래도 이제 슬라임볼이 생겼어. 좋아.
이제 더 많이 필요해. 근데 내가 늪지대에 있었던 밤 동안 슬라임 2마리 찾았어. 죽이려고. 네. 여기 있는 동안 낮에는 내 속도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늪지대에 있어서 슬라임이 필요하거든. 근데 밤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해도 별 의미가 없어. 지금은 밤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긴 한데 멋지긴 해.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건 헤로브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 알잖아. 우리가 사진 찍을 날이 있었거든. 그는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밤이 오고 우리는 그걸 집중했어. 내가 돌아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따르지 않았어. 이 늪을 영원히 달렸어. 슬라임을 찾으려고 했어. 근데 전혀 안 됐어. 다른 생물 궁계도 시도해봤어. 늪지처럼 보이는 곳들.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익숙한 진짜 늪지 생물 궁계는 아니었어.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됐어. 근데 하나 얻은 게 있어. 더 많은 어두운 금속 조각들. 괴물들이 잔뜩 있었어. 모두가 한 번에 나를 공격하려고 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좋다. 왜냐하면 모두를 농사짓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들아, 한 번에 한 명씩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걸 깨달았어. 많은 몹이 한 곳에 있는 건 아마도 최선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쳤어. 그들을 리스폰 시키려고 했어. 슬라임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큰 싸움에서 결국 큰 슬라임을 얻었어. 문간에 충분히 있기를 바라며 우린 그 남자를 죽였어. 그의 작은 아기들도 다 죽였어. 그리고 이게 충분한 슬라임 볼이 되어야 해.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 77일째. 우린 기본적으로 기지로 돌아가는 중이야. 늪을 찾느라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는 길에 또 다른 소름 끼치는 거미 동굴을 찾았지만 다시. 그건 내 숙적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정글 마을에 갔었어. 거기서 밀을 훔쳤어. 왜냐하면 그게 자랑스러워.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모은 슬라임과 다른 것들 다 가지고 인벤토리를 좀 정리해야 했어. 우리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몹드롭도 많고 어두운 금속 조각도 많아. 여분의 송곳니도 있어. 조사해야 할 것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슬라임 문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튜토리얼을 찾아봤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거든. 레드스톤에 관해서는, 특히 이런 레드스톤은 이 X1 문은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다야. 그래서 튜토리얼을 찾아봤어. 그리고 실제로 문을 만들기 시작했어. 나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편집이 완벽하진 않을 거야. 미안해. 영상 보려고 왔다 갔다 해야 했거든. 영상 멈추고 재생하고 영상 작업하는 거 재밌긴 했어. 솔직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야. 나 레드스톤 별로 안 좋아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여기 피스톤 놓고 저기 횃불 하나 놓고 그랬어. 그리고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뭔가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동했어. 저거 봐. 붐. 문이 있어. 너 그거 빨리 봤어. 말할게. 나는 도전받아. 튜토리얼 보고 물건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걸렸어. 하지만 드디어 안전한 공간이 생겼어. 영상 내내 찾고 있었던. 문을 지나가는 순간 레버를 당기면 준비 완료. 이 방에서는 안전. 하지만 이 방은 아늑하지 않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함. 우리 실제 기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방에 넣고 싶음. 이 방에 다 넣어야 함. 저장 공간이 필요하거나 마법을 부릴 때, 안개 속 남자가 우리 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필수품. 이 방에서 필요한 게 뭐지? 작업대, 몇몇 화로 같은 것들, 숫돌, 석재 절단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벽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전체 방을 확장해야 해. 그래서 먼저 다 파내기 시작했어. 가져가. 전체 길이 동안 높이가 같아야 해. 이곳은 산의 끝자락.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경계를 모두 둘러야 해. 괜찮아 보여. 하지만 터널일 때가 더 좋았어. 그런 다음 방 전체를 돌로 바꿨어. 그리고 이 방에 마법 테이블을 설치했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있어. 그리고 지연되고 있어. 그런 다음 방에 상자를 추가했어. 또 다른 포털을 설치했어. 왜냐하면 그냥
당근 농장 만들어놨어. 혹시 몰라서. 여기 들어왔을 때 정말 절박했어.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히로브라인 편지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텔레포트는 아니었어. 그래서 다행히 없앨 수 있었어. 그 뒤로 전나무 농장 작업했어. 그리고 다크메탈로 뭘 할 수 있는지 조사했는데 나에 대해 알게 됐어. 싸게 만들 수 있는 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2픽셀짜리였어. 그와 싸우기 전에 그가 멋진 걸 떨어뜨린다. 그걸로 낫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레벨 30 인챈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뭄 비나무를 좀 더 농사지었다. 마을 주민들과 거래했다. 레벨 30에 도달하고 첫 인챈트를 했다. 날카로움 3 화염 인챈트를 얻었다. 이게 정말 좋은 인챈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새로운 낫에는 진짜 그래야 했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 그래서 넉백2만 다시 인챈트하기로 했어. 그건 별로야.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이걸 만회해야겠어. 내가 어떻게 만회하는지 알지? 가서 가뭄 비나무를 캐는 거야. 레벨 모으려고 잠깐 동안 그렇게 할 거야. 좋은 인챈트를 가진 낫을 다시 만들 때까지. 나무 10스택을 장착했어. 나중에 30레벨로 교환했어. 그리고 다시 마법 부여를 했어. 날카로움 3과 내구성 3을 얻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화염을 놓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XP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플래처 2명을 더 만들었어. 83일째 시작하면서 또 마법 부여를 했어. 내구성 3과 밀치기 2가 나왔어. 스스로가 싫어. 화염 피해를 거절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조금 있다가 다른 레벨을 시도했어. 30에서 또 KB 2개 나왔어. 운이 이렇게 나쁘다니. 진짜 끔찍해. 그래서 이번엔 인챈트 테이블을 다시 굴리기로 했어.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벨 30을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대신 그냥 레벨 30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고 9레벨 아래에 파이어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양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 서서 XP 도와줘. 조금 후에 그냥 불이 얻었어. 근데 그걸 내구성 3이랑 결합했어. 수리와 날카로움 5도 추가해서 이제 최대 낫을 가졌어. 사실 4일 전에 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장비를 연구하면서 영웅 달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밤새 마을의 영웅을 그냥 줘. 그래서 나무 더 많이 베면서 그걸 이용했어. 밤이 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나무를 얻었어.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 장비를 다 손질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최대 강화된 검, 곡괭이, 도끼, 활, 그리고 이제 낫까지. 하지만 제대로 최대 강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바로 갑옷. 다이아몬드 풀셋을 입고 있었는데 안개 속의 인간한테 꽤 큰 피해를 계속 받고 있어. 그래서 네더라이트를 구하러 갈 때가 됐어. 며칠 동안 네더로 들어가서 좋은 채굴 장소를 찾아 내려갔어. 네더라이트를 모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재미있는 과정은 아님. 이미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으니까 붐. 고대 잔해 붐. 더 많은 고대 잔해 붐, 더 많은 고대 잔해. 우리가 끌어오고 있었지만 아주 빠르지는 않았음. 이건 내가 잘라내는 것뿐임.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걸 보지 않아도 됨. 결국 20개의 고대 잔해를 가지고 떠남.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음. 우리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뿐임. 업그레이드 장비 얘기하자면 이걸 위해 업그레이드 템플릿이 필요해.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찾으러 다시 가야 해. 그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스천. 그리고 내가 예전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던 곳도 바스천. 그래서 거기로 가서 확인했어. 첫 번째 곳에는 없었어. 쉽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 말은 그것이 쉽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상자 하나 약탈한 것 같아. 여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여행했어. 황천산을 넘어서 더 많은 요새를 찾으러 갔어. 다행히도 있었지만 다시. 이것은 트로피 요새였고 나는 이곳을 어떻게 약탈하는지 몰라. 배치도 몰라.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하나 없었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패션에서 네더라이트 업그레이드 템플릿을 얻을 수 있었어. 완벽해.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전부야. 이제 네더를 떠날 거야.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자면 광산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어.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업그레이드 템플릿을 복제하려면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거대한 동굴을 다시 보러 갈 거야. 재미로 다시. 지금쯤. 이 동굴의 윗부분은 이미 꽤 밝게 밝혀져 있어. 꽤 잘.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다 뒤졌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용암 구덩이로 가기로 했어. 운 좋게도 거기에는 꽤 많은 게 있었어. 여기 아래에 꽤 괜찮은 양이 있었어. 하지만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어. 내가 아직 안 해본 것 중 하나는 줄채굴이야. 오랜만이니까 주 동굴에서 시작해서 줄채굴을 하기로 결심했어. 아마 나쁜 생각일 거야. 동굴 거주자가 실제 동굴에서 스폰되고 여기까지 따라오면 상상해봐. 끔찍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22개의 다이아몬드를 모은 후 꽤 괜찮은 양이라고 생각해. 업그레이드된 네더라이트 아이템 만들기 시작. 기지로 돌아가서 대장장이 테이블에서 다이아몬드 장비를 네더라이트로 업그레이드. 이거랑 낫이랑 같이 있으면 멋져 보임. 낫도 진짜 대박임. 이 장비랑 완벽하게 어울림. 밤이 되자 기지 밖에서 뭔가 스폰된 거 봄. 그 남자가 히어로라고 제대로 써놓음. 잘했음. 그리고 89일째를 마무리하며 광폭화 무략을 만들었어. 이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본 또 다른 물건이야. 난 그냥 스크롤을 내려보면서 모드들이 뭘 제공하는지 보는 걸 좋아해. 그리고 광폭화라는 걸 발견했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번 사용하면 완전 강력해지는 그런 물건 같아. 그래서 이걸 동굴 거주자나 안개 속 남자 중 하나에게 사용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 그래서 봐. 90일째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아니야. 알겠지? 좀 불운한 일이야. 지금. 이 모드는 기술적으로 너가 히로브린과 싸울 수 있게 해줘. 그래. 난 내가 그걸 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봐. 난 앞에 이 토템 같은 걸 만들었어.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어. 실험 설정을 켜야 한다고 했어. 지금. 난 그게 뭔지도 몰라. 하지만 찾아보니까 내가 본 것들은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였어. 그걸 몰랐어. 그래서 실제로 히어로 브라이언과 싸울 수 없었어. 이 비디오에서 정말 싸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모드가 계속 개발되고 여전히 실험 설정이 있고 내가 또 다른 비디오를 만든다면 약속할게 계속 켜둘게. 그리고 히어로 브라이언과 싸울 거야. 원하면 막대기 들고 벗고 할게. 좋아. 대신 네더 지붕까지 올라가서 글로우스톤 좀 얻었어. 힘 유지하려고. 포션 2개 챙겼어. 다음에 동굴 주민을 보거나 안개 속 남자를 보면 결투를 신청할 거야. 동굴 주민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글을 봤네? 동굴에 꽤 오래 있었어. 그래서 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어. 직접 가서 그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 사람은 나타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나는 여기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 정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사에게 도전하기로 했어. 거주자 중 한 명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하나는 나올 거야. 안개 속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 어떻게 너를 때리지? 그리고 또다시 불행하게도 히트박스가 이 친구를 죽이게 두지 않아. 하지만 99% 확신해 그가 도망가고 있어.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준 후에 91일에서 92일 동안 나는 조금 전에 깨달았어. 내 숲저택 습격에서 백스 갑옷 장식을 얻었어.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것. 하지만 이제 정말 백스 장비를 원해. 그러나 다시 그걸 복제할 다이아몬드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스트림 마이닝을 더했다. 우리의 유일한 초점은 다이아몬드에 있다. 이번에는 정말 감사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계속 찾았다. 오랜만에 흰개미 다이아몬드를 본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동굴 주민들이 스폰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을 준비해왔다. 당했다. 뉴비.
그건 끝났다. 그게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 솔직히 말해서 가자. 우리가 실제로 거주자 중 한 명을 죽였어. 믿을 수 없어. 그 녀석은 엄청 약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한테 죽었지? 물론 내가 철검을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녀석은 엄청 약했어. 근데 그를 죽이고 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올라갔어. 그리고 발스 갑옷 풀세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게 우리를 마치 마법사처럼 보이게 만들어. 나도 이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멋지긴 해. 특히 낫을 장착했을 때 더 멋져.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93일째 되는 날 내 처지를 깨달았어. 히어로 브라이언과 싸우려 했지만 실패했어. 안개 속의 남자와 싸우려 했지만 실패했어. 동굴 거주자를 죽인 건 좋았어.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 이 영상에서 모든 공포 요소. 하지만 내가 꽤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용. 근데 진주를 원래 교환했던 걸 깜빡했어. 그래서 다시 네더로 돌아갔어. 몇 마리 피글린을 찾아서 구덩이에 넣었어. 그리고 내 금을 다 주고 진주랑 교환했어. 충분히 모은 다음 필요한 눈을 다 만들었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93일째는 완전 낭비된 하루였어. 94일째 요새를 습격하기 시작. 눈을 따라가며 천천히 진행. 드래곤의 둥지까지 가는 길 불행히도. 이 길에서 찾은 건 또 다른 늪지대 집 이미 와본 곳이라. 별로 좋지 않아. 그래도 계속 눈을 따라가겠지만 내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너무 멀리 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자리 잡은 언덕은 완벽해. 그래서 희생인 것 같아. 결국 강습 요새에 도착하기까지 이틀 더 걸렸어. 하지만 그 강습 요새는 평범한 요새가 아니었어. 더 나은 MC 강습 요새였어. 그래서 포탈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누구나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해. 길을 찾아보고 못 찾으면서 그 길을 막고 계속 진행해. 요새 전체를 그렇게 탐험하면서 나는 이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결국 97일째 되는 날 포털을 발견했어. 세상에.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뛰어들었어. 보스를 상대할 준비가 되었어. 이 비디오에서는 용을 준비할 수 없었어. 내 평생 동안 이걸 싸워왔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쉬웠어. 안개 속의 남자 동굴 거주자 영웅. 브라이언 자신이 훨씬 더 강력했어. 이건 결정체 몇 개를 부수고 그녀를 때리기만 하면 됐어. 이건 반격도 안 해. 왜 이게 최종 보스전인지 이해가 안 돼. 데미지도 안 입혀. 마인크래프트에 더 나은 보스가 필요해. 하지만 드래곤을 물리친 후 당연히 엘리트라를 찾으러 엔드시티로 가야지. 그래서 내 포탈을 통해 갔고 당연히 우리는 엔티트 바로 옆에 스폰됐어. 내 운이 믿기지 않아. 이 비디오에서 운이 매우 흔들렸어. 그래서 놀랐어. 하지만 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 약간의 전리품을 챙기고 나왔어. 하지만 이 쉐이더들이 엔드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이 쉐이더들이 너를 겁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기 아니 정말 멋져 보여. 잠시 돌아다닌 후 엘리트라가 있는 도시를 발견했어. 배로 올라가서 등을 장착했어.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드래곤 알을 램프로 놓았어. 안전 벙커방에. 솔직히 말해서 작은 공간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방이야. 최대한 많이 채우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난 그걸 해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있잖아. 물론 다른 영상들처럼 장식은 없어. 엄청난 장식이 있는 거대한 기지들을 만들었었지. 하지만 이 방은 단순하고 그게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린 드래곤 알 램프가 있어. 또 다른 건 우리에겐 셜커 상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폭죽으로 채웠어. 그리고 깨달았어. 오늘이 98일째라는 걸. 혼돈의 씨앗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그 말은 우리가 가진 템플릿을 복제할 수 없다는 뜻이야. 네더라이트를 다크메탈로 업그레이드하는 템플릿. 그러니까 그냥 다크메탈을 사용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장비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지?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할지 고민되네. 당연히 헬멧을 업그레이드 하지. 봐봐, 이거 진짜 멋지잖아. 이걸 입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것 같아. 마치 낯을 든 마법사 같아. 그리고 이 멋진 머리를 가지고 있어. 이 머리를 훔친 것 같아. 그게 전설 같은 거야. 마법사였는데 낯을 얻었어. 그리고 뭔가와 싸워서 머리를 훔쳤어. 이제 멋져 보이려고 쓰고 다녀. 진짜 멋져 보여, 날아다니는 동안.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 비디오에서 최고의 장비를 얻었어. 물론 나는 완전한 다크 메탈 세트를 가질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게 필요할까 헬멧을 가졌어. 하지만 99일째가 되었고 세상은 암울해 보였어. 나는 확실히 용과 동굴 거주자를 물리쳤어.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을 정복했어. 가끔은 여전히 작은 소녀처럼 비명을 질러.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처음에 봤던 한 가지가 기억났어. 비디오의 아주 처음에 호박 보스가 있었고 정말 기대했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지구를 스캔하기 시작했어. 의식 상태에 있는 호박을 찾으려고. 아니, 이 호박들은 아니야. 비록 멋져 보이지만 이런 느낌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호박을 찾고 있어. 결국 유골함이 있는 묘지를 찾았어. 유골함,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멋져 보여. 나도 바다를 날아다녔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배 한 대를 발견했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멋진 거야. 이게 무슨 모드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걸로 놀고 싶어. 정말 멋져. 근데 너무 오래 날아다닌 후에 지금은 99일째 밤이야. 그리고 생각했어. 도전을 완수하지 못할 거라고. 100일이 되기 전에 그걸 봤을 때 촛불에 둘러싸인 외로운 호박 하나. 내가 그것에 도달한 순간, 그리고 내가 오른쪽 클릭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스 싸움을 시작할 것. 우리가 해냈어. 100일 후에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호박 보스를 이겼어. 나는 동굴 거주자를 이겼어. 물론 엔더 드래곤도 이겼어.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야. 나는 헤로브린에게 겁에 질렸어. 그리고 안개 속의 남자에게 죽었어. 이건 나에게 정말 무서운 비디오였어. 나는 공포를 좋아하지 않아.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공포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 특히 이건 더 그래. 하지만 너희가 즐겼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줘. 그리고 채널 구독해줘. 정말로 내가 이걸 다시 하길 원한다면 더 무서운 모드팩으로도 할 거야. 하지만 작은 좋아요 목표로는 하지 않을 거야. 좋아요 5만 개면 다시 할게. 왜냐하면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건 공포게임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너희가 그 좋아요 목표를 달성하면 그냥 해야겠지. 내가 겁먹는 모습을 오디오로 라이브로 보여주는 걸? 100일 동안 계속 고마워. 봐줘서. 재밌게 봤길 바라. 이제 나 혼자 레벨링 보러 가. 오늘 나왔어. 안녕.